육해공 해병대 통합군사령관. 필자의 형제는 삼형제다. 부친께서 아들 이름을 영웅호걸, 글자 중 하나에 섭자를 붙였다. 장남인 필자는 영섭, 둘째는 웅섭, 셋째는 호섭으로 지었다. 형제 모두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다. 둘째는 해병대 대령으로, 셋째는 해군 전자부사관으로 전역했다. 제대 후 미국으로 이주한 셋째는 군에서 익힌 전문기술로 성공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 산호세에 살고 있다. 한국제향군인회의 미국 서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국해군협회 미국 서부 회장을 맡고 있다. 필자의 아들은 4명이다. 첫째 제시는 해군 대위, 둘째 재형은 육군 법무중위, 셋째는 공군 군의 대위, 넷째는 육군 소위로 군 복무를 마쳤다. 형제, 아들, 손자들의 군 출신 성분이 육해공, 해병대 등 모든 군종을 망라하고 있다. 필자가 육해공 해병대 통합군사령관이 된 셈이다. 참모장인 맏며느리를 정점으로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위계질서를 지키고 있다. 가족 행사 때 모든 지시는 맏며느리 참모장을 통해서 내리고 참모장을 통해 보고를 받는다. 가족들은 매년 설날, 추석, 필자의 생일 때면 참모장의 지시로 모두 모인다. 설날에는 집에서 가족 예배, 추석 때는 가족 묘소에 가서 추모 예배를 드리고 필자의 생일 때는 오찬하면서 유음을 전한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그르지 않은 가족 모임이다. 설날 가족 모임은 공공기관의 행사와 비슷하게 진행한다. 1. 국기개양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국기에 대한 맹세 4. 애국가 제창 5. 묵념 6. 예배 7. 강화 순이다. 강화는 통합군사령관이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와 묵념 때 낭독 내용은 정부 행사와 다르다. 국기에 대한 맹세. 나는 대한민국 국기, 태극기가 상징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즉 국민 모두에게 자유와 정의가 주어지는 하나님 아래 대한민국에 충성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묵념.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하신 애국선열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김일성 3대 수령 독재자의 인민군대 및 공산주의자와 싸워 장렬히 전사하신 호국용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융성 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애국자에게 감사와 천국 안식을 하나님께 기원합니다. 1990년대 들어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고 있었다. 한국군이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한 1994년부터 북한군의 도발이 잦았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09년 대청해전,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 북한의 NLL 침범을 무력으로 저지할 수 없었다. 선체를 적함에 붙여 밀어냈다. 제1연평해전 당시 서해를 방어하는 제2함대 사령관은 박정성 제독이었다. 장병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었다. 격려가 필요했다. 원주 지원장을 맡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언제 시간을 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재판 없는 날짜에 시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비하고 인천 2함대에 같이 가자. 수박 20개를 가지고 인천으로 갔다. 박정성 사령관이 사령부 청사현관에 나와 있었다. 연일 잠을 자지 못하고 작전 지휘하느라 두 눈이 충혈되고 입술이 터져 있었다. 고생이 많다.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우리 장병들은 영해를 지키기 위해 사냥개처럼 몸을 바쳐 달려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사냥개의 끈을 잡고 끄는 사람이 있어 작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장병들은 사기가 충천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6개월 전부터 강훈련으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됐다. 우리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투 중에 무슨 격려의 말이냐. 작전 지휘하는데 방해되니까 난 가겠다. 사령관이 현관까지 나왔다. 필승! 선배님께서 생도 때 가르쳐 주신 대로 장병들을 잘 먹이고 강하게 훈련시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6월 15일 우리 해군 함정 12척과 북한 함정 10척 간 대대적인 교전이 있었다. 이날 교전에서 우리 장병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한 명의 전사자가 없었다. 함대 사령관의 탁월한 지휘와 장병들의 평소 전투 훈련 덕분이다. 필자는 9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나라의 은택을 많이 받아왔다. 또 해군이라는 공동체에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을 찾았다. 필자의 인생은 빚진 인생이나 다름없다.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몇 년 전부터 나라와 국민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족들과 의논해왔다. 마침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주관하는 경원선 친목 나눔 행사가 2015년 8월 27일부터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필자의 가족 4대는 2016년 2월 18일 친목 나눔 행사에 동참했다. 아들, 손자, 증손자의 이름으로 된 7장의 기부 약정서를 통일과 나눔 재단에 보냈다. 후손들이 경원선을 타고 필자의 고향 평강에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 기부를 결정했다. 경원선 친목 나눔 행사 후 그의 필자는 가족들과 논의하여 컴패션이라는 국제 구호단체에 가입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국가인 필리핀 어린이를 위해 매달 기부금을 보내기 위해서다. 6.25 전쟁 때 유엔군과 같이 전투한 필자는 항상 이들에 대한 보답의 길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 참전국 16개국 중 현재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국가도 있지만 못 사는 국가도 많다. 컴패션은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등 25개국의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 에버렛 스완슨 목사가 6.25 전쟁 중 1952년 한국을 찾았을 때 전쟁 고아들을 보고 그의 컴패션 구호단체를 설립하고 1954년부터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도와주었다. 2017년 12월 둘째 재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청와대에서 감사원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현 정부를 위해 기여한 것도 없고 제가 갈 자리가 아니라고 사양했는데 이미 대통령 결재가 났고 보도자료까지 나갔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구나. 오직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봉사하면 된다. 당시 정부는 국회의 신상 털기 청문회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지 감사원장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여 명 이상의 인선에도 마땅한 인물을 고르지 못하자 둘째 아들 재형까지 닿게 된 것이다. 청와대는 최 원장은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 년간 민, 형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감사 운영의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할 적임자다고 평했다. 재형은 감사원장에 지명된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오랜 법관 생활을 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하신 데는 감사 업무의 직무상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청문 절차를 거쳐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동안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재형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사회적 약자의 지대한 관심을 보내며 봉사활동을 실천해 법원 내에서 미담으로 유명한데 자녀 2명과 함께 최근 5년간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소아마비를 앓던 같은 교회 친구 강명훈을
고등학교부터 업어서 등하교 시키며 함께 다녔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이어 사법시험까지 함께 합격했다. 슬하에 딸 둘, 입양한 아들 둘을 두고 있다. 최재형 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아이에게 무언가를 기대해서 입양을 해서는 안 된다. 입양은 말 그대로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등등. 2017년 12월 21일 인사청문회 날 청문보고서가 문제없이 채택되었고 12월 29일에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수 246표 중 가 231표, 부 12표, 기타 3표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018년 1월 2일 제24대 감사원장 임명장을 받았다. 임명장 받기 하루 전날 재형을 집으로 불렀다. 임지로 떠나는 아들에게 단기 출진, 불면 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국이라는 사자성어를 써주었다. 홀로 진지를 박차고 나가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럴 때 하늘의 도움을 구하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할 수 있다. 감사원장에 임명된 후 한 언론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다. 최재형 원장은 유독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는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고 했다. 그 이유는 평생을 청렴하고 강직한 삶을 사시고 승진이나 보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사시는 모습이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보고 아들에게 한마디 했다. 이 세상에 자기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는 자식이 어디 있냐. 재형은 빙글에 웃기만 했다. 필자는 1995년부터 해양소년단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해양사상고치와 안보 강연을 해왔다. 23년 동안 들어온 강연료가 제법 되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강연료를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8년 3월 19일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통해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은 전사 순직한 해군장병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유자녀들의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월 설립된 재단이다. 2020년 1월 25일 설날 모임은 감사원장 공관에서 가졌다. 예전과 같이 국기 개양부터 시작하여 강화로 맺었다. 강화 내용은 대충 이랬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망이다. 지금 지구촌 73억 명이 사는 모습은 매일 어린이 3만 5천 명이 굶어 죽고 있다. 10세 미만 어린이 한 명이 5초마다 굶어 죽고 있다. 10억 명이 하루 1,000원으로 살고 있다. 22억 명이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다.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다. 쓰레기통에 장미가 피겠나 라는 조롱도 받았다. 지난 긴 세월을 되돌아볼 때 조국 대한민국과 해군의 품 안에서 보람있게 살아왔다는 것이 2020년에 들어서서 유난히도 강하게 느껴졌다.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내려온 우리 가족들을 대한민국이 받아주었고 필자는 해군에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살펴줄 수 있었다. 보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도 특별하게 할 것이 없었다. 해군은 창설 75주년을 맞아 11월 5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개최하는 해군 역사 세미나에 필자를 초청했다. 6.25 전쟁과 한미 해군 작전 제목으로 해군 창군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역사 세미나였다. 이날 세미나 전에 필자는 부석종 해군 참모총장을 만나 해군 전사 순직자 자녀들을 돕는 바다사랑 해군장학재단에 작은 돈을 보탰다. 세미나 중 잠깐 쉬는 시간에 해군의 후배가 필자에게 다가와 물었다. 2년 전에 안보 강연료 받은 돈 전부를 기부하셨는데 이번에도 같은 액수의 돈을 기부하셨는데요. 앞으로 생활비가 없어 어떻게 하시려고요? 허허,
내가 가진 재산은 하나도 없어도 자식 재산은 큰 부자야. 내 밑에 식구가 몇 명이냐 하면 저 세상으로 떠난 내 아내를 포함하면 모두 35명이야. 내가 모아둔 돈 없어. 애들 장가갈 때 집 사준 적이 없어. 아들 4명 모두 다들 나름대로 처자식 꿈끼지 않고 잘 살고 있어. 지금 나는 큰아들 집에 얹혀 살고 있어. 내 생활비는 나라에서 주는 군인연금과 훈장연금으로도 충분한데 가끔 아들 손주들이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 이 돈을 어디에 쓰겠나?